해외에서 해왔던 작품들을 선보였을 때도 그렇고 사실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기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환경이나 상황은 매번 바뀌지만 이제 그 작업이라는 거는 제가 놓지를 않고 있었어요. 경험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유충목 작가입니다. 요즘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계속 작업에 그냥 집중하고 있고요. 바쁜 건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리 작업을 하는데 입체적인 작업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평면으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제가 이제 계속 입체 작업을 해왔는데요. 가나 레지던시에 들어왔을 때 회화 작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서도 또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입체를 해왔지만 또 제가 표현하는 게 입체로만이 아니라 평면으로도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도전이죠. 예, 그 평면에 대한 도전이고 아무래도 입체 작업은 360도로 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한 평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한 면에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평면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연구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재료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리라고 하면 이제 유리 공예를 가장 많이 연상을 하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쓰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가장 큽니다. 저는 유리를 전공했지만 저는 단순히 그냥 제가 선택한 재료가 유리라는 거고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무한한 생각을 그러니까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작가들이 물감을 선택했던 것처럼 네, 작가님은 이제 유리라는 어떤 네, 그 유리가 주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부가 될 수도 있고 제가 고등학교까지는 조소를 전공을 했어요. 좀 일찍이 많은 소재를 가지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조속과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재료들이 있어요. 흙, 돌, 그다음에 뭐 FRP, 뭐 석고. 저는 좀 새로운 재료에 좀 목말라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찾은 게 유리.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할 때는 유리 전공이 있는 학교를 알고 그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일상에서 쓰는 유리는 딱딱하고 깨지고 날카롭고 하는 소재인데 가공할 때의 유리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뜨겁고 말랑말랑하고 막 액체같이 흐르고 사실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큰 매료가 됐어요. 지금까지 다뤘던 걸 다 갖고 있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유리는 제대로 식었을 때는 온전하고 제대로 식지 않았을 때는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가 정확한 공정을 내가 지켜서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결국에는 그 오브제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유연함을 갖고 있네요. 그 재료가. 유연함도 갖고 있지만 또 이제 이 부러지는 또 이렇게 강직함도 가지고 있고요. 깨지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또 날카롭고 물론 금속도 같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금속은 불투명이고 유리는 투명하다는 거죠. 그게 큰 차이네. 굉장히 큰 차이죠. 보이냐 안 보이냐.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유리가 네. 작가님의 어떤 작가관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담고 싶은 거죠. 제가 이제 그 재료를. 영롱하게. 네, 영롱하고 예, 오늘 투명하고. 눈빛도 참 영롱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 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고. 네, 미국 생활은 이제 유학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면 유학을 갔다 온 줄 그렇죠. 아시는데 아무래도. 예, 네네네. 유학은 아니고 대학교 때 이제 처음 작업을 했던 게 지퍼라는 작업이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유리에다가 이제 지퍼랑 같이 접목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국내 공모전에 지원을 할 때마다 입선도 못 받는 거예요. 아예 네. 자체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밖에 평가를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주변에서 공모전이 국내에만 있냐 해외에 있는 공모전도 있으니 한번 지원해봐라 했는데 이제 그게
잘 됐던 거죠. 아,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네, 건가요? 미국에 있는 이제 그 유리 협회, 그다음에 유리 공예가로 유명한 분이 만든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게 되고 그 학교는 이제 과정이 2주 과정이에요. 아, 네, 뭐 아카데미 같이 2년이 아니고 네, 그렇지. 그렇게 수료를 하고 미국에 있는 이제 몇몇 작가분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랑 같이 일해보지 않겠니?라고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한 게 된 거예요. 아, 그 스카웃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 지역 작가고요. 그 지역 작가분의 스튜디오에서 스텝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작가님의 작업이 아니라 그렇죠. 제 작업이 아니라 이제 타인의 작업을 이제 제가 도와주는 일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10년이요? 네. 조건이 있었죠. 그 스튜디오를 들어가기 전에 근무 시간 외에 제 개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그럼 거기서도 계속 꾸준하게 작업은 계속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계기가 이제 2007년도에 미국 전체에서 열리는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서 이제 제가 대상을 받게 되고 아, 거기서 일하는 중에 아, 또 그- 틈틈이 작업해가지고 네, 저희 그 보스도 예, 지원을 했었고 주변에 있는 작가들도 지원을 다 했는데 직원인 제가 그 전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쫓겨났네요? 아니요, 쫓겨나진 않았고요. 오히려 그분이 더 좋아해 주시고 더 응원해 주시고 하산해도 될 것 같다. 하산하여라.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런 대우도 받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남의 일을 하면서 작가라는 그런 신념들이 더 단단해지고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한 2년 정도는 독립을 해서 또 작가로 활동을 미국에서, 예, 뉴욕에서 활동을 좀 했고요. 근데 이제 현실하고 또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쪽에서 생활할 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룰이 있고 또 그 나라 안에서의 이제 학연 지연이 있고 관계가 있고 하듯이 제가 그 당시 때 느낀 거는 아, 이게 작업만 좋고 작업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현실적인 이제 직면에 부딪히면서 9년, 10년이 지난 뒤에 저는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다시 한국 오신 건가요? 아니요, 영국에 있는 이제 학교로. 아예 다 유럽으로. 네, 그래서 아예 유럽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교육 방식이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이제 구상을 한 게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면 유럽식 교육은 왜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 네. 본질적인 부분. 그렇죠. 너가 직접 잘 만들지 않아도 돼. 왜? 그 만드는 거는 잘 만드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왜 만드는지에 대한 그 정의가 컨셉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예,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직장 생활과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술적인 것들을 연마가 됐다면 대학원에 가서는 그 연마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냥 솔직하게 제가 했던 경험들을 말로가 아닌 이제 오브제로 표현을 해서 주장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하고 영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이제 그런 인종차별, 과거의 인종차별은 이제 어떤 정복자들에 의해서 정복하고 하면서 거기서 인종차별이 생겼다면 현대에서 느낀 인종차별은 시각적인 게 굉장히 커요. 색. 예, 색뿐만 아니라 형태, 크기, 나랑 다르다, 나랑 같다. 저는 그런 게 어떤 인종적인 차별보다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크지 않나 해서 영국에서 그 시각적 선입견으로 오는 인종차별이라는 주제로 굉장히 어렵게 논문을 썼습니다. 그럼 그때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었는지. 모든 인종의 그 피부 사진을 고화도 완료로 프린트를 해서 그 유리에다가 이제 얹어서 입히고 그 유리로 인덱스라고 해서 레이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컬러 인덱스에서 제가 영감을 받아서 접었을 때는 하나지만 폈을 때는 다양한 색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 안에서도 쫙 폈을 때는 환경에 의해서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 형태도 다르고 그렇게 변화된 것들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작업으로 석사 때. 대학원 때 계속 네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네. 그게 더 혹시 더 작가적이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말하는 정말 공부를 하고 온 게 된 거죠. 저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나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고국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지. 대한민국.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제가 계속 거슬러 올라간 거죠. 예, 그런 역사적인 거와 시간적인 거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것들을 더 제가 집중적으로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한국으로 갈 수 있었던 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귀국을 하고 해외에서 해왔던 작품들을 이제 선보였을 때 또 그렇고 사실 반응이 좋진 않았어요. 예. 큰 포부를 가지고 와가지고 작업을 딱 했는데 반응이 별로였을 때 그 당시 때 제 기분은요, 사막 한가운데 혼자 있는 기분이었었어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결혼도 하셨었고 네네네. 애도 있고 네, 자녀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뭐 어떻게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뭐 계획을 짠 건 아니고요. 갤러리에서 프로포즈가 들어오거나 제 전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카페를 한 1년 반 정도? 직접 운영을 네, 카페를 운영했는데 일단은 그 기본적인 제 수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카페를 하고 카페 운영 시간을 좀 다르게 했죠. 그래서 좀 일찍 닫았어요. 카페를 일찍 닫고 그 시간 이후로부터는 제 개인 작업장으로 쓴 거죠. 그 카페 자체를 작업장으로 예, 9시 반 정도에 문을 열어서 예, 일찍 닫고 그리고 이제 8시 반, 9시부터는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는 제가 제 작업실로 이제 쓰던 중에 제 카페에 오시던 손님분이 잘 아는 갤러리에 이제 제 브로셔랑 제 도록을 이제 드렸는데 그쪽 갤러리에서 전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 이제 프로포즈가 들어왔죠. 오. 그렇게 그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 가나 회장님을 뵙게 되고 이제 레지던시로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카페가 이 물꼬를 터졌네요.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네, 저한테는. 그게 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업적인 부분이 사실은 없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그 계획이 그렇죠. 다 되지는 않거든요. 환경이나 상황은 매번 바뀌지만 이제 그 작업이라는 거는 제가 놓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끝까지 틈만 나면 작업을 하고, 그러니까 전시가 있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시가 없더라도 계속 작업은 해왔던 거죠.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참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막 중간에 꺾였다면 우리가 못 만나지도 않았을까. 그렇죠. 근데 꺾일 수 있는 상황들도 여러 번 있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돈은 다른 일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재료비도 다른 일로 돈을 벌어서 충당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가님한테 네. 예술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또 하나의 그 소통의 도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갈래들이 있다면 그 중에 예술이라는 또 하나의 소통의 갈래. 창구 같은. 네, 창구 같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어떤 한국 역사도 있지만 또 저의 개인적인 역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양분이 되고 그리고 그 양분을 가지고 제가 현재 표현하는 작업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미래에 가서는 또 다르게 또 해석이 되고 보여지게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 생각이 되네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작가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알아가니까 네. 더 작업에 좀 네, 저도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을 다른 매체에서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작가님의 어떤 그 유리구슬처럼 안을 내면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본 네. 것처럼 네. 이제 디테일하게 오늘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